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율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4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지난주 경마 금토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1호 경마에서 상당한 무력감을 겪었어요. 적중이 딱 하나 나왔네요. 배당은 괜찮았습니다만 이마저도 방어 적중이었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1호 경마는. 토요 경마는 반면에 괜찮았어요. 메인에서 33배를 잡고 반주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끝장 승부처에서 36배당을 주력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쌍성식은 81배가 나왔어요. 이 3번만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평골절, 뼈조각 제거, 뼈조각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했다. 한 5개월 휴양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복귀를 해서 장시간 복귀를 위한 그러한 준비를 마쳤다. 마필 상태나 컨디션 문제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요 경마도 부산과 제주 승부처에서 주력 적중이 제법 있었죠. 나쁘지 않았고요. 1호 경마는 좀 힘겨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충격을 이번 주에 좀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과 같은 그러한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요일 경마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1호 경마에 그동안 좀 강점을 가져왔었는데 지난주만큼은 상당히 좀 요즘 말로 멘붕이라 그래야 되나요? 힘겨웠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 휴장 이후에 했던 이변에 좀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준비는 나름 잘 한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방향과는 좀 달랐다, 또는 제가 준비한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넘어섰다, 난이도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 일요일과 같은 그러한 경마는 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승부처 공지하고 시작합니다. (7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지난주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탄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첫 경주 그레이트톱 영광의 허니, 뚜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승리야, 위닝트리, 미닝풀타임, 테오타, 유림스카이까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직 그름이 늘고 있는 마필이고 완성도가 낮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이강구도가 사실상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보다 조금이라도 보여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인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자, 경주거리 1300이거든요 그레이트 톱이 직전 경주 1200에서 선행을 하고 종반 그럼이 무뎌졌어요. 그레이트 톱
직전 1200 선행을 했다가 델미를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거리가 더 늘어났어요. 1300으로. 출발지도 5번에서 11번으로 밀렸고, 물론 뭐 안쪽에 빠른 마필이, 눈에 띄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직전 1200에서 선행하고 델미를 잡혔던 마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축으로 좀 불안함이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헌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은 보여준 것보다는 더 나와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유연명이 고삐를 잡았고 훈련도 조금 더 길고 강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분명 데뷔전보다는 더 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이 승리예약, 테우타, 그리고 위닝트리, 이런 마필들 분명 더 띄워줄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굳이 깜빡이 저배당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 라는 판단이고요. 현장에서 압축해 드리면서 영광의 한이, 이 영광의 한이를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략할 예정이고, 후차권에서도 제가 노리고 있는,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첫 경주 재밌는 결과 한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국내산 6등급 1300 경주입니다. 글로벌 하이, 하늘 폭풍, 이스트 선, 뭐 2강 1중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레이스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하이가 좋고요. 하늘 폭풍, 하늘 폭풍 보니까 또 욕이 나옵니다. 지난주도 그런 마필이 한두 있긴 했는데 이날 제가 A급으로 한번 노렸던 마필입니다. 하늘 폭풍. 이때만 해도 뭐 인기 순위가 좀 밀려 있었고 딱히 주목받지 않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경주 이날 실패하고, 이날도 마방에서는 선행을 좀 주문을 했었는데 선행을 못 갔어요. 이날 선행을 하면서 잠재력을 드러냈던 마필입니다. 이날도 뭐 물론 적중을 했습니다. 좋은 배당으로. 배당이 잘 나왔어요. 좋은 배당으로 적중했습니다만 이날의 아쉬움이 너무 컸다. 그래서 제가 승부로 좋은 배당 잡아드렸죠. 승부처에서 1번 하늘 폭풍을 놓고 승부로 때려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하이, 하늘 폭풍. 뭐 이번에는 두 마필이 이제 깜빡이를 형성할 텐데 뭐 배당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저도 조심스럽게 좀 높은 가능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1번과 3번 1300이기 때문에 하늘 폭풍을 이번에는 축으로 놓고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글로벌 하이가 축막감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 3번, 1번, 뭐 도전 세력으로 4번, 모에모, 투암산태양, 여기에 뭐 승리 찬사, 힘 있는 마필이죠. 승리 찬사는 이스터선보다는 이 삼두가 후차권에서 좀 더 재밌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2강의 우세 속에 도전 세력 다양한 성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동방전사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 바벨 커먼, 아리온의 검, 트리플 J, 운주천하, 뭐 이 정도 요런 순서대로 이제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리플 J가 거세 이후의 첫 출전이에요. 이 마필 재검 당시의 어떤 체중 변동을 보면은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인데도 불구하고 체중 변동이 없습니다. 공백 이전과 거의 동일한 체중이에요. 자,
거세하기 전에 468이었거든요. 근데 거세하고 나서도 지금 468입니다. 체중 조절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물론 그 공백 기간 동안 거세를 얘가 11월 달에 했죠. 10월 31일 날 했구나. 10월 마지막 날. 즉 이날 경주 뛰고 10월 30일 날 이제 거세를 했는데, 거세 이후에 지금 체중 조절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세 수술 처치까지 하고 외부 휴양 보냈다가 그리고 복귀를 했고, 외부 휴양 가서 한 50일 정도 외부 휴양을 다녀왔어요. 이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목장에서, 그리고 충분하게 컨디션을 회복하고 온 것 같습니다. 트리플 J의 현재 기량은 충분히 입상을 노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세 이후에 첫 출전하는 이 트리플 J를 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동방전사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경주 내용이 직전 경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고 때릴 축이 따로 있어요. 이번 경주 믿고 가는 축, 이 믿고 가는 축이 따로 있는데, 요 녀석을 놓고 동방전사를 가져갈 것인가 트리플 J를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뭐 이거 최종 결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좀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트리플 J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도전 세력으로 나머지 마필 가운데 형성하면서 이번 경주를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믿고 가는 축, 그 마필 제가 노리는 A급 관리 마필입니다. 그 마필의 행보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유림세상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킹파이트가 그 다음이고요. 둘 다 선행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이번 경주가 이 두 마필뿐만 아니라 청관이라는 빠른 마필이 또 있어요. 빠른 마필이 뭐 그 외에도 뭐 식스 히어로도 선두권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용상 큰별이라는 마필도 작전 구사 능력이 좀 다양한데 언제든지 선두권 가세할 수 있는 좀 난타전 구도입니다. 이번 경주는 난타전 구도인데, 9번마 유림세상이 지금 훈련 과정에서 그림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선두권 장악이 지금 쉽지 않은 여건이다 라면은 이 마필도 뭐 지금 보면은 다 선행으로만 성적을 내왔거든요. 이날 선행으로 우승, 경주 내용이 상당히 경주력이 좋긴 했습니다. 선행으로 3위, 편성이 좀 강했죠. 아주 강편성을 만났고, 선행으로 준우승. 선행으로만 성적을 내왔던 유림세상인데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선행 못 갈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청관의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넘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물론 부산경마가 발주 이후에 자기 진로를 200m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밀고 나오기가 좋아요. 자, 그렇게 따지자면 또 안쪽에 있는 1번 킹파이터가 선행 갈 확률이 가장 높죠. 게이트에 따른 산도 가운데 가장 늦어요. 근데 중속이 좋아요. 중속이 좋기 때문에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뭐 닥터시티도 빠르고 식스 히어로도 빠르고, 빠른 마필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이번 경주, 과연 유림세상을 믿고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최근 세 번의 경주를 보면은 경주력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선행을 하면. 근데 과연 선행을 못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의외로 좀 난타전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 어떻게든 선행 가려고 초반에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 또 킹파이트
파이터가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3kg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번이 버티는 상황, 9가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비벼서 또는 넘어가서 1이 죽고 9도 죽고 다 죽는 상황. 저는 선행을 버티면 1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9는 지금 선행도 어렵고 무리하게 넘어가도 버티기 어렵다고 봐요. 버틸 수 있다면 1번이라고 봅니다. 체형도 좋고 밸런스도 부드럽고 외곽에서 9번이나 10번이 좀 초반에 프레스가 들어올 거예요. 1번, 9번, 10번 프레스가 들어오더라도 이 마필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무리하게 비벼서 늘어난 부담 중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선행만 싹 죽고 이 레이스는 그냥 뭐 박터지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마필을 봐야 되느냐? 박터지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6번 에브리 킹이지예요. 2번 글로리 강서. 이 두 마필이 일단 눈길을 끕니다. 뭐 선두권에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6 히어로도 충분히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겠고요. 용산 큰별, 뭐 불의 평화, 두바이에서 돌아온 김혜성 기수의 불의 평화까지도 관심을 가져. 자, 선행이 버티느냐, 선행이 죽느냐, 이걸 잘 구분해서 이번 레이스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킹파이터의 선행 버티기 또는 선행만 싹 죽고 추위권에서 올라올 그런 가능성, 요거를 한 5대5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내용 확인하고 체중 체크하고 컨디션 체크하고 이러면은 뭐 어느 정도 무게 추가 실리는 쪽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체중과 컨디션 보고 추가적인 뭐 내용이 나올 게 있으면은 확인해서 4경주 두 가지 방안을 일단 다 쥐고 있다가 현장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두 번째 선택으로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난타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드래곤 펀치가 그나마 충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만약에 드래곤 펀치까지 무너진다면 이번 경주는 999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인데, 일단은 드래곤 펀치를 중심에 놓고 구차권에서 이번 경주는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경주예요. 어설프게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설픈 인기를 모으는 인기마들 꺾어버리고 지금 이 레이스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마필 위주로 압축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번 드래곤 펀치를 중심으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드래곤 펀치도 부러질 수도 있어요. 강축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999까지도 가능한데, 뭐 면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한 반수 정도는 위에 있다. 더군다나 기성기수가 유연명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경주 능력에서 앞서 있고 기수의 어떤 기량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세한 상황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버텨줄 거예요. 구차권에서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인기를 모으는 두마필 2강, 여기에 도전 세력들은 고만고만합니다.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리온 태양과 서기오름, 직전 아리온 태양이 이겼어요. 하지만 두바이에서 복귀한 김혜성 기수의 서기오름이 이번에는 좀 더 유리한 흐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 직전 두 마필, 같이 뛰었던 두 마필. 아리온 태양은 뭐 비교적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어요. 막강한 추임력을 보이면서. 하지만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습니다. 직전 53을 달고 뛰었고 이번에는 56.5. 서기오름은 57입니다만 직전 56이었어요. 플러스 1kg에 불과하다. 56을 달고 뛰었던 마필이 57을 다는 거는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53을 달고 뛰다가 56.5를 달고 뛰면은 3.5의 증가는 이건 마필이 느끼죠. 느낍니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아리온 태양보다는 서기오름 쪽에 조금 더 무게 추가 기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도전 세력 가운데 재밌는 마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불의 통치, 마통령, 대오마, 캉캉 스텝, 요 마필들이 일단 인기를 모을 아리온 태양이나 서기오름에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사이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건 나쁘지 않아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불의 통치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런스라든지 훈련 시의 걸음이 지금 훈련 우수 마필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희망란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맥스 드래건, 캐치드 드림. 자, 선두권에서 두 마필이 격돌합니다. 캐치드 드림, 희망란이. 희망란이가 그른발에 올라왔죠. 한때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최근 좀 무기력했던 희망란이에요.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바닥을 쳤죠. 바닥까지는 아닙니다. 순위권입니다만 어쨌든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선행하고 무너졌고 이날은 선행을 안 가고 같은 순위에요. 4위 4위인데 자, 경주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날은 선행을 하고 무너졌는데 그야말로 이 마필의 한계가 왔나 실망. 성장이 걸림돌 덜컹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날 경주 모습을 보면 이날 순위는 같습니다만 경주 내용은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에요.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그리손해를 보고도 직선주로 끈기를 보이는 뒤가 한결 좋아진 모습이에요. 선행을 했을 때보다 3화롱 타임이나 라스트 화롱 타임이 압도적으로 좋아진 모습입니다. 타임을 뭐 3화롱 타임 같은 경우에 거의 타임을 2개를 당겼어요. 2개 이상을 당겼습니다. 그 정도로 뒤가 많이 보강됐고 뒤가 탄탄해진 희망란이가 이번에는 기대치가 한결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이제 상승세의 캐치드 드림이 버티고 있어요. 역시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자랑하는 마필이죠. 선두력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1600에서 적응력을 길러온 희망란이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캐치 더 드림을 넘어서 또는 3번 보내놓고 따라가면서 레이스를 펼칠 수도 있어요. 선행하고 희망란이는 직전 경주 내용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선입으로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거든요. 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37마콤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어난 캐치 더 드림은 어떤 식으로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400을 뛰면서 좀 고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두 번 다 선행을 못 갔어요. 이번에는 희망란이가 선행을 양보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이라면 캐치 더 드림이 한 번에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편성을 맞이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대 마필들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맥스 드래곤 같은 경우에 경주 내용은 지금 최근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뛰어났어요. 경주 내용 좋았고 직선주로 올라오는 폭발력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담 중량이 2.5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자, 이 부부기수. 이 부부기수가 지금 인기 1, 2위에요. 인기 1, 2위인데 두 기수가 동반 입상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반 입상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동반 입상한 그런 추이를 보면은 인기 1, 2위 때 동반 입상 1, 2위를 기록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만 1, 2위 때 동반 입상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복병으로 한두가 인기를 모으고 한두는 좀 복병이었을 때 동반 입상을 했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좀 막말로 무단경마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두 기수가 인기 1, 2위 때 동반 입상을 한다? 제 기억에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부기수의 동반 입상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인가? 매력도 없고 여건도 힘들어졌고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서 암말 한정 경주기 때문에 이런 부담 중량 변화를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 올라간 맥스 드래곤 부부 동반 입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두 마필을 캐치 더 드림도 일단 희망란이의 프레스, 견제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캐치 더 드림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희망란이를 중심으로 노려야 될 마필, 환수가 나와주는 마필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기마 두 마필을 꺾어버리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마필 중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맥스 드래곤보다는 오히려 캐치 더 드림이 선행을 하고 희망란이가 선입을 하면서 몰고 가면서 동반 입상하는 이 그림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제 공략권의 변수입니다. 이거를 본전 방어하느냐 매력이 없죠. 그런데 73막권이 현장에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르뜨리고 가는 쪽으로 저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7라운드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8경주로 넘어갑니다. 비트 드래곤, 블랙 펠컨, 닥터 넥스트, 가속제일 이 네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 네 마필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도전 세력과의 전력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번 경주는 분명히 네 마필이 조금은 우세해 보이는 구도입니다. 12 사이즈에서 앞서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10 역시 김혜성 기수의 이름값 그리고 경주마에서 했던 능력, 비트 드래곤 3번 가속제일은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이 3강 1중 딱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복병권들이 1번 판타스틱 드림
2번 하이챔프, 6번 그레이트 보이. 스톰파이터는 조금 덜 보고 싶고요. 좀 큰 배당이 나온다면 9번 국대 히어로 정도. 이런 복병권들이 이번 경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충마 선정에서는 블랙펠컨이 우세해 보이긴 한데 출발지가 너무 불리합니다. 1800이라면 물론 뭐 힘을 바탕으로 종반 레이스를 힘있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에서 뭐 게이트의 불리함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미세한 승부가 펼쳐진다면 게이트의 불리한 블랙펠컨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마필은 레이스를 조금 중반 이후에 빨리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전개를 펼쳤을 때 성적이 좀 잘 나온다 라고 판단됩니다. 직전처럼 좀 늦게 올라오는 레이스는 조금 힘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 분리가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닥터 넥스트는 큰 문제 없는 게 아예 그냥 뭐 깡바닥 추입이죠. 이 마필은. 이런 마필들은 뭐 게이트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오히려 안쪽에 있다가 뭐 덜컹덜컹 막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외곽에서 그냥 차분하게 자기 갈 길은 어차피 바닥입니다. 자, 닥터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의 분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뭐 이번 경주는 4번 비트 드래곤이 충막감으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인기마 중에선 비트 드래곤의 선전 가능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판타스틱 드림 하이챔프는 이제 뭐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또 눈길을 끌고, 판타스틱 드림도 보여줄 걸음이 많고 훈련 시의 걸음이 지금 계속해서 짱짱한 모습이고, 또 1800을 직접 경험을 해봤고, 여러가지 이유로 판타스틱 드림도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1, 2번은 어떤 식으로든 공략권에 좀 안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뭐 그레이트 보이의 1800 우승 경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국대 히어로도 유연명 안장이라면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선두권 치고 나가면서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비트 드래곤이 충막감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전 세력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경주를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7경주 메인보다 기대감이 좀 높아요. 마지막 경주기 때문에 제가 메인이 아니라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지난주 토요일과 같은 그런 아주 임팩트 있는 적중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레이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충마를 버렸죠. 문세영 기수의 인기말을 제가 버렸습니다. 충막감을. 근데 이번에는 오늘 이 순간,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58을 달고 보였던 경주력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경주거리도 동일하고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의 경주력은 3등급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다. 무려 5kg의 감량이점을 받았습니다.
58 달고 보였던 괴력, 이번에는 53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초반 포지션을 잡는 과정만 진경 기수가 잘 컨트롤하고 차분하게 잡아 나간다면, 초반에 뭐 포지션 잘 잡고 코너 선회하면서 앞에 한 서너 마리 정도만 제치고 직선줄에 한 4, 5위권 정도, 그 정도로 직선줄에 딱 접어드는, 아마 최적의 시나리오겠죠. 직선주로 폭발력을 보이면 앞에 있는 뭐 서너 마리 정도는 문제없이 제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초반 욕심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자리 잡고 힘 안 쓰고 따라가는 게 그게 중요할 거예요. 킹 드래곤 좋은 마필입니다. 좋은 마필이에요. 57.5면 상대 마필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일단 킹 드래곤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오튼 브리즈는 좋아요. 꾸준하게 좋은 마필입니다만 해당 글의 강점도 있고요. 1400에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대비 1.5라면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앞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좀 편하게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번 경주 선두권이 의외로 치고 나갈 마필이 몇 도 보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번 경주 오튼 브리즈는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수파이터가 출격합니다. 2년 전 코리안 데뷔를 뛰고 23년 5월이었죠. 그때가 코리안 더비를 뛰고 마필에게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24년 5월 복귀전을 치릅니다. 1년 만에. 근데 바닥을 쳐요. 그리고 또 공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귀전 치릅니다. 9개월 만에. 1년을 쉬고 복귀전, 그리고 또 9개월을 쉬고 복귀전이에요. 자, 이때 복귀전과 이때 복귀전이 달라진 점은 마필이 훈련 시에 걸음 자체가 한결 더 힘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공백도 길었지만은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훈련 시에 걸음도 그렇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때와 달리 경주거리도 마필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경주거리고요. 훈련 시에 걸음도 좋고. 그동안 왼쪽 앞다리가 꾸준히 안 좋았어요. 이제 왼쪽 앞다리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천지 굵은에 외상도 좀 입었었고 좌측 앞다리 파행도 좀 심했고, 지금 파행기가 전혀 없거든요. 아, 이 마필이 아니죠. 이 마필이죠. 파행기도 전혀 없고 많이 좋아진 여수파이터가 과연 얼마나 뛸지, 뭐 경주 결과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이 여수파이터의 어떤 경주력도 상당한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공략권에도 저는 지금 안고 갈 예정이에요. 여수파이터는 코리안 더비 이전에 상당한 기량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더비 때 마필에게 무리가 오면서 1년 9개월에 어떤 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기본기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 이르고요. 특히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의 성과 내용이 아주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수파이터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뭐 주력 공략은 아니에요. 제가 주력으로 공략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공략권에 안고는 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무리 끝장 승부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
9개 경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금요경마 지난주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주, 부산 준비 탄탄한 준비 마쳤고요. 1호 경마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 잘 했습니다. 좋은 결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